드라마.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제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만 보고 우리가 주제가 뭔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럼 뒤쪽 내용에서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파란색 펜 드시고 따라오세요. 독점적 경제시장은 벌써 보이네, 주제가. 광고가 아니라 반복되고 있잖아. 항상 일단락은 초반부부터 주제 세팅을 하는데 주제 세팅이 반복되면서 이어지는 게 보였으면 독점적 경제시장이 주제라는 생각을 해야 돼. 계속 볼게요. 독점적 경제시장,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이미 여러분 독점적 경제시장의 정의가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해가 안 돼야 돼. 이게 이해가 된다고?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제발. 제발 좀. 이거 이해된다는 사람은 진짜 거짓말이에요. 더군다나 국어 강사 중에 과연 벤처 경영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 왜냐면요, 잘 보세요. 유사한데 차별적이래. 뭔 소리야, 씨발 거. 유사한데 차별적이래.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어떻게 유사한데 차별적이니? 역설법이잖아, 진짜. 이게 이해가 된다고? 유사한데 차별적이라고? 뭐 문학이요, 이게 지금? 비문학 이성적 정보 처리에서 야, 똑같지만 달라.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라니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냐? 요약을 뒤지게 놨을 거 아니야. 얘기했잖아. 서울대 경영학과 수업이라니까요. 옛날에 서울대 법대가 1등이었어. 지금 서울대 경영학과 1등이야. 서울대 경영학과 수업의 절반 학기를 지문에다 다 때려박아 놓은 거야. 이해가 되겠니, 애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은 묻지 않아요. 뭐만 물어? 구조만 물어. 어떻게? 첫 번째 문제 봐.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의 개념 정의예요? 독점적 경제시장 개념 정의예요? 후자죠. 내용은 안 물어본다니까. 구조를 묻는 거지, 지금처럼. 어차피 처리가 불가능한 정보를 던져주고 처리해봐. 구조는 처리할 수 있잖아. 아, 독점 경제시장의 정의가 나왔구나. 1번 그래서 틀렸구나.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야. 아시겠어, 제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의 구조 처리를 요구해서 4번 문제 1번 선지 오답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자꾸 이걸 어떻게 풀려고 그러냐면 내용 일치로 풀려고 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한계가 매우 극명하다니까요. 한계가 매우 극명해. 그냥 여러분 내려놓고 받아들여요. 그게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야. 아니, 뭐하러 물살을 휩쓸려 가면 될 문제를 나는 나름대로 물살을 타보려. 휩쓸려 가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다 있게 될 거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용 일치를 했을 때는 굉장히 하드해져요. 하지만 의도대로 설계대로 구조 처리해서 되게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바꿔놨잖아요. 독점적 경제시장의 정의를 해놓고 광고의 정의를 했다고 1번 선지에 딱 설계해놓은 게 보이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짓 좀 하지 말고 잘 따라와봐. 그럼 그냥 보일 테니까. 다시. 주제는 잡혔어요. 독점적 경제시장이에요. 유사하지만 차별적이라고 하고 싶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넘어가고 일단.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을 판매하는 시장이다. 아니 잠깐만. 독점적 경쟁시장인데 그럼 누가 독점을 하는 건데? 소수도 아니고 다수잖아. 독점 누가 하고 있는데? 야, 독점이라는 건 내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수가 뭔 말이야, 씨발. 다수가 독점을 할 수가 있냐? 아, 전 세상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긴 하지. 뭐 말이 안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말이 지금 말이 웃기다니까요,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들만 쓰고 있잖아, 지금. 자,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봐요. 유사한데 어떻게 차별적이니? 독점인데 어떻게 다수가 경쟁을 해? 독점인데 어떻게 다수가 경쟁을 해? 도대체 독점이라는 말은 뭐랑 다수가 어떻게 독점을 하지? 경쟁이 어떻게 독점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변호사인데 수능 법률 지문 이해가 안 된대요. 맞아. 이렇게 써놓는데 이해가 되겠니? 그럼 평가원이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썼겠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놓은 거야. 이게 실제로는 말이 되긴 해요.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보통은 아라고 표현해. 근데 어라고도 해. 이 될 수는 있거든? 근데 그건 전공자들 수준이야. 알겠어요? 석박사 이상 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은 통해. 그래서 수능 출제할 때는 그렇게 서로 소통해가지고 정리를 해놔서 여기다 표현이 된 거긴 해요. 근데 이걸 출제하는 메인이 되는 국어교육과 교수님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써버리는 거야. 왜? 처리하지 말라고. 아시겠어? 이거 이해가 된다고요? 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지? 유사한데 차별,
어떻게 유사한데 차별이 돼? 독점인데 어떻게 다수가 있어? 독점인데 어떻게 경쟁을 해? 말이 돼? 안 돼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말을 써놓은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집중하라고? 처리 가능 정보에 집중하라고. 또는 처리 가능한 정보? 오케이. 주제는 일단 독점적 시장이야. 봅시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그러면 의도가 딱 보였어. 오케이. 광고는 하나의 뭐가 된 거야? 수단이 된 거야. 그럼 수단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두 가지. 1번. 차별적 인지. 두 번째는 선호. 왜? 그러면 내 매출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얘를 통해서 뭐 한다고? 그러한 지시어로 받았죠. 앞쪽 내용에 어그로 끌리지 마세요. 그러한 뒤쪽이 정보 가치가 높아지죠. 차별적 인지 선호. 반복됐으니까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걸 하면 뭐 어떤 게 벌어져?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됐죠?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라 그랬어요. 1달러 끝 2달러 초반부가. 역시 우리 예상대로 주제가 세팅이 됐어요. 키워드는 이거야. 그래서 됐니? 필기하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표정이 지금 많이 이런 표정이거든요. 빨리 보충 영상들 따라오세요. 자, 정리하면 여러분 1달러는 하고 싶은 게 간단하다니까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당연히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윤 추구죠. 돈 벌어야 되죠. 어떻게? 광고해서 소비자가 내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선호할 수 있게 만들어서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야 돈을 버는 거야. 키워드는 4개예요. 두 번째, 관계는 이렇게 돼. 얘가 수단, 그래서 만들어내는 요인들로 이런 목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어차피 이해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나. 첫 단어는 광고는이야. 자, 눈 감고 그 첫 광고는 그 다음 말해봐. 아무도 말 못한다니까. 실눈 뜨지 마시고 뭐 읽으면서 선생님 알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 좋아. 두 번째 문장 시장 뭐로 해? 독점적 경쟁 시장은 그 다음 불러봐. 독점적 경쟁 시장의 정의 불러봐요.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그 다음 뭔데? 다수의 판매자. 나 왜 기억하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수의 판매자 그 다음 뭐였냐? 독점적 경쟁 시장. 기억이 안 나요. 정상이라고. 나니?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좋아. 세 번째 문장 뭔데, 그럼? 기억 안 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기억 못 해요. 인간은 그래. 그럼 뭐야? 뭔 기억할 수 있어? 4단위까지는 기억이 된다고. 광고를 통해서 차별적 인식, 선호, 오케이, 독점. 이게 주제 세팅이야. 좋아. 그럼 이제 뭐 할까? 독점 가지고 다시 가요. 10초 더 드릴 테니까 현관펜 밑줄 칠 거 치시고 파란색 구조 잡을 거 잡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줄글 읽는 거는 잼민이들 한다고. 우리 조카 벌써 글 읽어요. 4살만 돼도 애들이 글 읽는데 그 글 읽는 능력을 묻겠냐? 정말. 누가 그래? 뭐 정확히 읽으면 된다. 눈으로 풀 수 있다. 그건 집구석에서 혼자 한 2시간씩 보고 있으면 누가 그렇게 못 풀어? 시험장에서 80분 안에 처리가 돼요. 그렇게? 제발 좀 거짓말 하지 마. 봅시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역시나 똑같죠. 현관펜으로 독점적 지위, 독점적 지위. 봐봐. 우리 역시 예상대로 1달러 끝부분이 주제 세팅하는 핫플레이스라 그랬었고 독점적 지위, 독점적 지위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1달러 끝, 2달러 초반부에 집중해서 주제가 뭐로 세팅되는지 현관펜 흐름 잡아주시고. 자, 그럼 독점적 지위라는 게 뭐냐? 뭐뭐 한다는 것은 얘랑 같은 말은 뭐예요? 가격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수요는 고려해야 돼. 왜일까? 대체적으로 구매자는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가격이 높아진다. 따라서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켜서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 이유가 뭐겠어? 그래야지 영업이익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이 하향식이라고 할 것도 없어. 야, 돈 많이 벌래, 적게 벌래? 3살 먹은 애들도 대답하는 말이야. 영업이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봐봐. 지금 차별성이라는 키워드가 아까 여기 또 연결되고 있죠. 일단 형광펜 밑줄 치고. 다소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즉, 독점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가격을 비싸게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단기에는 이윤이 있지만, 이윤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윤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경쟁자가 진입을 해버려. 다시 경쟁자가 진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기적으로 이윤은 떡락해. 자, 사진 찍어 올려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자, 봅시다. 1단락 끝부분, 2단락 초반부 주제가 세팅된 이 부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판매자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첫 번째 사실 이제 내용 표면적으로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경영 전략이겠죠. 원리겠죠. 왜? 그래야 돈을 벌고 경영을 할 수가 있고 회사를 유지시킬 수가 있으니까. 영업이익을 높여야지. 어떻게 높인대? 공급을 낮춰버린대. 그래서 가격을 극대화시킨대. 여기서 함축된 게 있어요. 뭐가? 왜 여러분 이것만 보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와리가리 하냐면, 평가원에서는 얘기했죠. 기출 연계한다니까. EBS 연계한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된다고. 여러분이 수요 공급 곡선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가격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야. 맞잖아. 자, 아이폰이 10만 원. 10만 원도 비싸. 오케이. 만 원. 살래 안 살래? 나 100개 살 거야. 근데 아이폰이 1000만 원. 안 사요 그러면. 그 얘기야. 만 원 존나 많이 사. 수요가 많아.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1000만 원 됐어. 아무도 안 사. 못 사. 이게 기본적인 수요 곡선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으로 배웠잖아.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워서 사회 교과서 있더라 얘들아. 내 눈으로 확인했다. 자, 근데 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되게 웃긴 얘기야. 뭐?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높이겠대. 무슨 얘기야? 수요, 즉 공급. 수요, 사야 공급이 공급에서 수요 사는 거잖아요. 근데 즉 수량을 줄여버리겠대. 공급량을 줄여버리겠대.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높아진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왜? 수량을 줄여서 오히려 가격을 높이는 전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개념 배운 거야. 수량은 낮아졌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졌잖아 지금. 이해됐어? 이거 좀 이따 볼 거야. 다시 이 내용. 자, 판매자가 가격 결정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경영 전략으로 오히려 공급을 줄여버려가지고 가격을 높이는 영업이익. 한정판 만들어서 파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자가 진입해버리면서 경쟁이 생기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만 설명하면 애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앞에다가 완전 경쟁 시장과 독과점 시장을 비교해 놓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을 한다는 설명을 덧붙여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학생들이 옛날 기출들부터 경제 지문 풀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봤기 때문인 거야. 정리하세요. 자, 지금 수업 들으면서 의아한 친구들은 이거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니까? 아니, 내가 진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야, 국어 강사 중에 나만큼 제대로 배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서울대 나왔고, 국어교육 전공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국어 강사 중에. 야, 서울대 의대, 심장외과 나온 사람한테 심장수술 맡길래 개불대
목탁 제조학과 나온 사람한테 심장 수술 맡길래 비하하는 거 아니다. 목탁 제조는 나한테 맡기지 마세요. 목탁 제조는 목탁 제조학과한테 맡기세요. 나한테 커피 맡기지 마세요. 바리스타 학과한테 커피 맡기세요. 나한테 노래하라고 하지 마세요. 실용음악과한테 노래하라고 하세요. 아니 왜 국어 수업을 이상한 데서 배워놓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자꾸.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자,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갑자기?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들은 되게 많은 소재들을 미리 포석을 깔고 설계를 하는 지문인 거야. 아니 지금까지 이 아저씨 뭔 얘기했냐? 광고가 차별적 인식 선호도 높여서 독점지를 만든다며. 왜 그래야 된대? 판매자 가격 협상할 수 있으니까. 그 공급량 줄여서 가격을 높인다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익성은 단기적으로 높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에 진입하면 수익성이 낮아진다며. 알겠어. 그래놓고 갑자기 뭔 얘기를 하고 있어? 맥락이 달라. 왜 이렇게까지 맥락이 확 달라지냐면 설계를 해놓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올해 수능이든 내년이든 이거 가지고 너희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뚝배기 확 터트려버릴 거야. 자 봅시다. 판매자 광고를 통해서 차별성. 근데 봐봐. 아까부터 1단락부터 차별성 얘기를 계속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방법. 일단 정보 전달을 하면 차별성이 생긴대. 하지만 두 번째 전략이야. 비용을 들여버리면 차별성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되나 봐. 왜죠? 판매자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있어? 그러면 지출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 가격의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이 탄력성 개념이 내가 지금 써드린 그래프야 여기. 그래프 그리셔야 돼 좀 이따가. 그래서 봐봐. 지금 보세요.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해. 여기다 당겨서 그릴게요. 자, 여기는 가격 축이고요. 여기는 수요 측이에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세지면 우린 못 사.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그런데 탄력성의 개념은 뭐냐? 가격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무슨 얘기지?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갑자기 선호라는 말을 왜 끼어들었는지 보이죠? 1단락에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 차별성이야. 1단락에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이 선호야. 자, 선호하는 상품. 그 다음에 차별적이야. 1단락에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야. 느낄수록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대요. 바꿔 얘기하면은 독점할수록 탄력성이 떨어진대. 무슨 얘기지? 아까 얘기했었죠. 탄력성이라는 건 뭐다? 여기 나왔다시피 충성도가 높아지는 경우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경우래. 무슨 얘기예요? 비싸게 팔아서 산다는 얘기야. 아이폰처럼. 됐죠? 자,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탄력성이 떨어지면 가격이 높아져도 수요량은 덜 변해. 탄력성이 높다?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해. 됐어요? 이 그래프야.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판매자는 어떻게 하려고 한대? 경쟁 제한하려고 한대. 즉 독점하려고 한대. 그리고 이런 원리를 신규 진입할 때도 써먹을 수가 있대. 필기하세요. 사진 좀 올려주시고. 자, 일단 필기하고 흐름을 싹 따라오고 선지까지 가면 왜 이렇게 하는지가 보일 거예요. 도저히 일치로는 뭔가 납득이 안 되는 선지나 판단들, 실전에서 10분 만에 이걸 어떻게 하는 부분도 다 해결이 되고, 내가 이렇게 풀고 있는 선생님 10분 만에 구조도 어떻게 그리시고 어떻게 이건 하실 건데요? 간단하다니까. 너희가 내가 지금 고2 잼민이들 보면서 이제 수업 해줄 때가 있어. 수학 같은 거 막 질문하면 나 그냥 해줘. 근데 고2 잼민이들이 막 미분 문제 막 5분씩 풀어요. 근데 그 암산을 풀면 5초짜리거든. 그 느낌이야. 처음 할 때는 안 되니까 5분 걸리겠지. 익숙해서 풀다 보면 당연히 5초, 10초만 해도 푸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줄 몰라서 지금 어버버 하고 있어. 그럼 하면 어버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꼭 그래. 선생님 해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하지 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멘탈이 터져 있으면 나보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나는 통계 데이터로 보여줬고 실력으로 보여줬고 스펙으로 보여줬고 수업으로 보여줬어. 그런데도 다른 사람 안 그러고 있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서울대 들어가는 게 상위 0.2%야. 그럼 네 주변에 1000명 중에 2명밖에 못 가는데 서울대에 간 애들이 그 옳은 방법이 네 귀에 들릴 확률이 높겠냐? 쌉소리가 들릴 확률이 높겠냐? 당연히 쌉소리가 들릴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런 정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더 이상 저한테 얘기를 해봐야 어차피 저도 더 이상 대답해 드릴 말이 없어. 그렇잖아, 진짜. 대치동도 정말 웃겨요. 단과 수업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뭐 울분토 하는 거 아니야. 고3 수업인데도 너 그 선생님 수업 왜 들어? 잘생겼어. 멋있어. 키가 커.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자, 그 다음 봅시다. 나로 갈게요. 초반부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요? 광고는 광고제 판매자 이윤 추구 수단만을 기획됐지만 가 주제 그대로 들어왔잖아, 지금. 선생님, 가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는데요? 독과점 시장 왜 만들어? 돈 벌라고. 가격 책정하려고. 어? 애플하고 삼성이 지금, 야, 그 갤럭시 막 그 Z 플립 뭐 200만원, 300만원. 그 원가 한 30만원 할 것 같은데. 200만원, 300만원. 왜? 독과점 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핸드폰 삼성밖에 안 만들잖아요. 전 세계 프리미엄 폰은 삼성하고 애플이 양분, 독과점 하고 있잖아.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200만원, 300만원. 야, 이게 지금 200만원 말이 되냐, 이게? 이게 200만원이에요. 그래갖고, 키보드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제 싸제 키보드를 샀어요. 안 돼! 이게 45만원. 지금 나랑 장난하나 싶어요. 이게 45만원이야. 자랑하는 거 아니야. 왜 이 돈 주고 사게 되냐면, 근데 사실 사놓고, 이게 일하고 애들 수업하고 영상 찍고 하니까 훨씬 편해. 그래, 좋은 수업 찍기 위해서 이 정도 투자해야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펜까지 해서 300만원 준 거는 생각날 때마다, 300? 이게?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지만, 광고도 하고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서 애플은 이렇게 앱등이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돈을 많이 버는구나. 천조예요, 천조, 애플이. 그 얘기야.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갑자기 또 뭔 소리지? 자, 뭔 소리지 싶을 때 항상 주제 구조를 흐름을 잡았어야 돼. 이 얘기다. 가의 주제 구조는 뭐였냐면 여기에요. 광고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독과점 시장을 만드는 거야. 즉, 경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장을 독과점하는 거야. 시장의 경쟁을 없애버리는 거야. 내가 다 먹는 거야. 삼성이 다 먹고 LG가 다 먹고 애플이 다 먹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라 이건 보세요. 내가 독과점하겠다, 내가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거는 경영하는 A 회사 입장이야. 그런데 나는 뭐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친대. 그게 의도와 다르대. 봐봐. 얘는 의도적이잖아. 그래야 돈 버니까. 수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거잖아. 그런데 광고를 했더니 수익 의도와는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야.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이거야.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경제를 촉진할 수가 있다. 가의 상황과 대립되는 나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가의 상황과 대립되는 시장, 경쟁 시장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겠구나. 독과점이 깨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뭐지? 자,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의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진다는 건 도대체 또 뭔 소리지? 우리 가격에 예민한가요? 예민하네. 그치. 야, 이게 300만 원이라고? 존나 예민하네. 근데 300만 원이 예민할 만하지 않냐? 근데 솔직히 우리 생각해봐. 예를 들면 3,000원짜리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살면서 택배비가 3,000원이야? 그래서 가격이 11만 원인데 무료 배송이면 역시 택배는 무료 배송이지 이러면서 10만 원짜리 산다. 뭐 이런 느낌인가? 어쨌든 품질이나 가격에 존나 예민해질 때 발생한대. 무슨 얘기일까? 모르겠잖아. 뭐 알겠니? 봐봐. 이 효과가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하면 발생한대. 나 설명해 줘봐요.
아, 이거 읽었잖아. 이해됐을 거 아니야. 설명해 주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이게. 나도 모르겠는데 알겠니 얘들이? 그럼 뭐야? 처리하지 마. 그냥 넘어가. 특히 구매자가 그럼 봐. 특히 뒤를 읽으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잖아. 뒤쪽 내용을.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내가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해 줄게요. 어제 그제야. DP라고 진짜 이거는 대한민국 군필자는 안 볼 수가 없어. 나 솔직히 딱 하나만 보고 끊으려고 그랬거든. 씨발 정신 차려보니까 6개를 다 봤어. 시즌 1 끝날 때까지 봤어. 그래서 보면서 이게 진짜 PTSD가 빡세게 와요. 막 기상나팔 소리 막 이거야. 막 갑자기 그 주인공이 뭔가 약간 몽환적인 이게 뭔가 하다가 갑자기 기상나팔 소리가 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눈 딱 떠. 오 씨발 나도 순간적으로 족간데?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그럴 정도로 PTSD 빡세게 오는. 그래서 대한민국 군필자들이 막 조회수 다 올려주고 지금 넷플릭스 1인데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DP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잠깐만요. 내가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걸 봤어. 뭘 봤었냐면 몬티올 문제라고 나오더라고. 몬티올 문제. 혹시 아니? 몬티올이라고 TV쇼인데 DP 드라마 얘기야 갑자기. 근데 관련이 돼. 몬티올 TV쇼는요 경품으로 뭐 1억짜리 차를 준다고 치자. 그리고 1번 문, 2번 문, 3번 문이 있고 문을 딱 열잖아. 거기에 내가 선택한 문에 뒤에 차가 있으면 주는 거야. 근데 없으면 그냥 꽝이야. 그 셋 중에 하나가 있어. 자 그럼 봐. 내가 차를 상품으로 탈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몇 분의 몇? 셋 중 하나니까 3분의 1이죠. 이해됐어?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선택을 딱 해. 저는 1번 문 뒤에 차가 있을 것 같아요. 딱 그럼 몬티올이 딱 3번 문을 딱 열어줘.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좋아. 당신 1번을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바꾸실 건가요? 이라고 딱 물어봐. 됐어? 빡세게 확률 문제잖아. 정답은 1번일까 2번일까? 아니면 3번 상관없다일까? 이미 의도가 있죠. 상관없다는 1번이든 2번이든 확률이 똑같다. 상관이 있다는 건 자 무슨 얘기냐? 1번이 확률이 더 높다가 될 수도 있고 2번이 확률이 더 높다가 될 수도 있고 똑같다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러든 저러든. 정답은 셋 중 하나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정답은 셋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5초 만에 설명하고 가는 거야. 드라마니까. 이거 길게 설명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먹겠냐? 보겠니? 그래서 잠깐만. 순간적으로 내가 멈춰놓고 생각을 했어. 근데 3초 만에 난 답이 나오더라고. 직관적으로. 내 답이 역시 맞았어. 그런데 드라마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5초 만에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되게 약간 알죠? 결말에서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딱 끊는 느낌 알잖아. 딱 끊어놓고 간 거야. 그래놓고 설명 5초 하고 넘어가니까 빡쳐가지고 바로 내가 구글에 검색을 했어. 몬티올. 그랬더니 웃긴 게 그 중에 5개가 DP 얘기야. 드라마 얘기야. 다 영양가 없어, 씨발. 나머지 5개를 다 봤어. 개 쌉소리야, 진짜.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존나 찾다가 보니까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논문 딱 그림 보자마자 2초 만에 깨달았잖아. 논문이 한 40페이지인가 50페이지인가 넘어가는 논문인데 논문을 딱 봤더니 일단 논문들이 서론부터 보면요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빨리 내가 아까 딱 그림 보자마자 딱 깨달았던 그 그림을 딱 봤더니 딱 바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당연히 처음의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런데 3번 문을 여는 순간 확률이 과연 변하나? 이 문제야. 맞잖아. 1, 2, 3번 중에 1억의 차가 있어. 확률은 3분의 1. 내가 선택을 했어. 그런데 몬티온이 3번 문을 여는 순간 확률이 변하나? 이 문제야. 아니, 그런 문제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럼 얘기를 왜 하냐? 봐. 내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데 나조차도요 쓸데없는 정보 존나 많아서 쳐내는데 바빠. 그거라니까. 요즘 이 시대는요 잘 들어. 니네 머릿속에 들어오는 니네한테 접하는 95%가 스팸이야. 맞잖아. 다 광고고 다 의도고 나한테 정작 도움되는 건 5% 미만이야. 내 핸드폰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소통하는 폰이기도 하지만은 메시지 2686개 보입니까? 클릭도 안 해. 왜? 죄다 씨발 존나 간 거야, 다. 어디서들 이렇게 광고를 보내는지 모르겠어. 다 간 거야, 다 간 거. 막 다 간 거야, 아주 그냥. 그러면 거기서 뭐가 중요하다? 쳐내야 된다, 정보를. 즉, 내가 활용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이 지문과 이 문제풀이 목적에 맞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의도적으로 모순되는 정보를 던져버려. 의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보를 던져버려. 의도적으로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없는 정보량을 던져버려. 이유는 쳐내라는 거야. 집중하라는 거야. 이렇게.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료량을 바꾼다면 잠깐만 이게 나온 얘기잖아.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을 바꾸는데 그게 민감하다? 아까 가에 나왔었던 뭐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미 설계가 여기서 된 거야. 뭐라고?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기본적으로 가격과 수요에 있어서 소비자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못 사요. 수요 곡선은 기본적으로 우하향이야. 그런데 가격이 가격이 올라도 수요를 많이 못 줄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독과점을 해버리고 있으면 꼭 그걸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마스크가 그랬잖아요. 맞잖아. 마스크 가격이 올라도 사야 되잖아, 우리는. 물론 이제 마스크가 옛날에 기억나지? 작년 1월 달에 마스크 하나에 5,000원, 10,000원 했어, 진짜로. 그런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막 5일씩 쓰고 그랬어. 기억 안 나요, 혹시? 작년 1월 달 혹시 기억 안 납니까? 마스크 하나 가지고 한 5일 쓰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구할 데가 없어. 지금은 뭐 수업 시간에도 뭐 4개, 5개씩 갈아서 끼지만 남아 도니까. 그 얘기야. 얘는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많이 안 줄었죠. 그러니까 위쪽은 탄력성이 낮은 거지. 이건 가의 3단락 내용이야. 반면에 가격에 따라 수요 곡선이 많이 줄었죠. 탄력성이 큰 거야. 어떤 경우야? 나의 경우인 거예요. 딱 보이지? 그래서 어떤 경우 완전 경쟁 시장이 된대?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하는, 즉 탄력성이 큰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를. 이걸 찾아야 뛰어나내지. 선생님 그거 안 찾아도 다 맞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구글평가 해설을 안 하겠다는 거야. 알았어요. 알았고 수능 끝나고 봅시다. 그러면 뭐 봅시다. 판매자는 경쟁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돼요. 가격을 떨어뜨릴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지들 거 살 거니까. 결과로 가격 경쟁.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했을 때 또 촉진이 돼. 진입하니까 또 경쟁이 촉진이 된다. 당연한 얘기들을 나열하고 있거든. 더 많은 판매자가 경쟁하게 되면 당연히 독점적 지위는 박살이 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사회 전체 행복의 총량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을 이상적으로 보는 거야. 반면에 회사를 생존시켜야 되는 경영학에서는 독과점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기업이 유지가 되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돈이라는 건 자본주의 경제시장에서는 피 같은 존재야. 연료 같은 거야. 동력이야. 그래서 돌고 돌아야 돼요. 그런데 특정 집단에 돈이 몰려버리면 사회적 전체적인 비효율이 생긴다고 보는 입장이야. 경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미적으로 봤을 때는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특정 회사가 돈을 버는 데 집중을 하고 경제학에서는 전체가 돈을 버는 데 집중을 하는 거야.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문이 일초로 풀려도 돼요. 뭐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보내는 그냥 저 그냥 다 맞을게요. 나름대로 풀어서 맞을게요. 안 말린다니까.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쉬운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2014, 16 가지고 실전수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그런데 얘는 포석일 뿐이라고. 계속 봅시다. 광고가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제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 개별 광고와 구매자 내면에 잠재된 첫 번째 광고를 냈더니 두 번째 구매자가 반응을 해요. 필요나 욕구가 올라가. 소비가 촉진돼.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경제도 도움이 돼요. 비교를 해보면 확실해지는데 얘들아, 광고는 욕구를 강화하고 똑같은 내용 지금 반복하고 있죠. 유행 주기를 단축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경제가 선순환되더라.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경제 선순환 원리를 얘기했고, 원리 두 번째. 이것의 베이스인데,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뭐다? 한계 소비 성향인데, 기본적으로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관계라는 거야. 1차 함수라는 거야. 기울기가 양인. 됐죠?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했을까? 좀 이따 문제 풀다 보면 알아. 구조 설계가 있어요, 여기. 필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필기 한 만큼 남아가는 거야. 손에도 뇌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발.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갑자기 환경오염까지 가버렸어. 오늘, 그래서 옷을 딱 준비했는데. 이거 입고 올 걸. 이거 입고 수업할 거 딱 그랬네. 원 얼스, 원 찬스. 북극곰의 눈물과 펭귄의 눈물. 보자마자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환경을 위해서. 개소리 했고요. 갑자기 무슨 환경오염 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소비 때문에도, 생산활동 때문에도 환경오염이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멈춤! 하니까 갑자기 미세먼지가 쫙 사라지더라. 환경을 적정한 수준으로 줄이기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왜? 빨대 쓰라니까, 야, 그 빨대 쓴다고 지구가 좋아지니? 라고 이제 비판하는 유튜버들도 존나 많았죠. 이러면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심해진다. 이런 비판하면서 끝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갑자기 환경 갑자기 원 얼스, 원 찬스 이 얘기인가? 자, 관점을 나눈 거야. 광고라는 게 독과점 시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완전 경제 시장을 만들기도 하는 거야. 광고라는 게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도움이 안 되기도 한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후특성 지문은요,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하나의 관점, 하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분화시켜 보는 설계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이런 포석을 깔았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정답 선지로 연결되는지 흐름을 볼게요. 자,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주제구조, 공통주제구조를 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공통된 주제구조. 아까 이미 말했었죠. 광고는 주제가 맞지만 개념 정의는 누구 했다고? 독과점 시장의 개념 정의를 했다고. 됐죠? 그리고 뭐가 틀렸다? 광고의 개념 정의를 한 게 아니다. 즉 구조가 아웃이다. 그래서 1번 틀렸다. 근데 이게 바로 잘 안 보인다고, 보통은. 왜? 대충 내용일치로 보잖아요. 아사모사하게 있어 보이는 거야. 뭉뚱거려 보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넘어가요. 답이 없어. 어떻게? 또다시 봐. 시간 줄었죠? 머리 복잡해지죠? 실수 유발되죠? 왜 그러고 있냐고, 제발 좀. 주제구조 잡으면 그냥 보인다고. 2번 선지. 광고가 수단이었잖아.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 수단이었잖아.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 그 효과가 뭐예요? 주제잖아. 뭐? 독점적 지위. 독점 지위 노리고 싶은 거잖아. 정답 2번 끝. 됐습니까? 주제구조로 끝. 자, 나머지 선지 왜 틀렸는지 사실 볼 필요도 없는데 한번 볼게요. 광고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 맞죠? 왜? 2단락, 3단락, 1단락이 되게 다양한 게 얘는 경쟁 시장을 만든다는 입장이고 경기에 선순환된다는 입장이고 환경오염이 된다는 입장이니까 다양한 견해가 맞아. 근데 한계점? 아니죠. 3단락만 광고의 문제점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3단락이 한정되는 거죠. 각각의 견해 틀렸고
꼭 이렇게 풀면 아 선생님 각각이라는 단어가 틀렸는데요. 따위로 해설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중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건 당연히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게 실전에서 왜 안 보였냐는 거에 초점을 둬야지. 왜 안 보였어? 정보량을 못 좁혔으니까. 가치 있는 정보 처리를 못했으니까. 구조적으로 못 좁혀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지문이 약 한 400단어 정도 돼요. 400단어 중에 몇 단어 찾는 게 쉽겠어요? 20단어 중에 몇 단어 찾는 게 쉽겠어요? 확률은 400분의 1, 20분의 1도 아니야. 훨씬 더 복잡해 사실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400단어 중에 한 단어를 찾으실 건지 20단어 중에 한 단어 찾으실 건지 아시겠어? 이 방법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필기하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아, 이게 수업 전에 뭐를 먹으면 토할 것 같더라고.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죽을 것 같네. 봅시다. 독점적지. 자, 보통 가지문, 첫 번째 지문에 대한 주제 구조를 묻는 유형이라 그랬죠. 이 문제는. 그러면 1번 선지. 독점적 경제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게 결론 단락이 있으면서 가에서 나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주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정보 가치가 많이 높은 내용에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불안하면 확인해도 되기는 해. 근데 잘 봐. 차단하는지 안 하는지가 사실은 명시적이지 않아. 즉 내용일치로 가버리면요, 이게 명시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야. 내용일치로 푸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푸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쉬워요. 왜? 눈으로 보면 풀리니까. 근데 좀만 스텝을 넘어가잖아. 미치는 거야. 제발.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 이게 독점 맞잖아. 이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이단락 주제 원리였잖아. 정확하죠? 아예 써놨잖아요, 이게. 여기 있네, 여기 그대로. 야, 지금 이단락 초과목까지 지금 5개념 썼는데 바로 여기 있구만. 3번.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일 때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이게 말이 어렵거든? 말이 어려려면 잘 들어. 신텍스 하세요. 신텍스. 신텍스 뭔지는 알죠? 아, 또 이명학 선생님 생각하는 거야? 아, 대성하고? 아,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신텍스라는 게 이제 통사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문장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문장 구조 잡아. 주어 잡아.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니네,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니까 사실은 또 여기까지 웃기는 거네.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 됐죠? 그러니까 문장 전체 주어는 뭐야? 판매자가 무엇을,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하지 않아도 된대. 이미 바로 아웃이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봐봐. 자, 지금 가격과 공급량의 영향에 대한 거잖아. 이 단락에서 뭐라 그랬어요?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높이는 전략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왜 감안하지 않냐고. 됐어? 아니, 봐봐. 이 단락이 뭐라 그랬어?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다며. 어? 공급량에 따라 가격을 조율하는 전략을 취한다며. 그럼 얘는 그게 중요하지. 전략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이지. 근데 애들이 3번에서 멘탈 터질 걸 예상했던 것 같아. 진짜 친절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놓은 거냐, 평가원에서는. 여러분한테 헤맬까봐,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라고 정말 너무 친절해, 평가원은 진짜. 현관편으로 엮어요. 3, 4번이 엮이잖아. 어떻게? 보세요. 독점적 경제시장 판매자. 독점적 경제시장이야.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해. 맞잖아. 왜? 공급량을 줄여버려. 그래서 비싼 가격을 책정해. 이게 이단락의 원리 1이에요. 자, 나 따라와. 이단락 원리 1.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높여. 이단락 원리 2 뭐야? 단기 수익은 되지만 장기 수익은 안 돼.
2달러 원래 투야. 단기 수익은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장하지 않는데. 맞잖아. 그 4번 선지를 정확하게 주제구조를 설잖아요. 3번하고 완전히 논리적으로 대립되는 거잖아. 얘는 가격에 따라 그러니까 수요를 줄여서 가격을 높여버리는 전략이고 얘는 그걸 신경을 안 쓴다 그랬잖아. 두 개 내용이 완전히 모순되잖아. 그럼 둘 중 하나가 정답이잖아. 얼마나 친절해. 근데 이제 대충 내용 읽지 않은 애들은 그냥 쭉 봐. 모르겠다. 그럼 꼭 4, 5번 중에 정답을 찍어요. 왜? 심리적으로 여기서 어그로가 많이 끌려. 왜? 쭉 보다 보면 방금 읽었던 정보가 머릿속에 많아.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중에 답이 있나? 이러면서 여길 보통 찍어.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안 그럴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봐. 잘 봐. 이 3번 문장의 주어는 뭐냐면 판매자야. 무엇을? 소비자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데. 그럼 소비자의 반응이 뭔데? 공급량에 따라 가격 고민하진 않는데. 아니, 공급량에 따라 가격, 이게 핵심 전략이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아? 3번이구나. 이해됐어?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잘 들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중간에 진입한 친구들은 그래서 내가 입문 수업이 있고 기본기 수업이 있고 중급자 수업이 있어. 입문 기본기 수업 길어야 6주야. 파이널 과정에 압축하면 2주 내지 4주예요. 그것부터 병행하세요.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아까 얘기했었죠? 방금 문제는 가의 주제 구조, 여기서는 나의 주제 구조. 광고에서 유행주의가 단축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2달러 딱 주제 빡세게 딱 들어와 있고요. 광고가 정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2달러 주제죠? 잠깐만. 답 나왔네. 자, 이게 원래 T였잖아요. 한계 소비성의 플러스이기 때문에, 좋아지면 좋아진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주제 구조 좁히고, 이 새끼 이거 정답 같은데? 야, 이거 좁히고 발췌독 가자. 그래서, 저 따라오세요. 한계 소비 성향이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소득이 커질수록 소비가 커진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계 소비 성향이 양의 값으로 커질 때 소득이 커질수록 뭐가 커진다? 소비도 커진다. 그러면 소비가 커지니까 수요도 많아지겠죠. 생산도 많이 해야 되겠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죠. 공급도 많아져야 되겠죠. 고용도 많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경기 선순환도 커져야 되는데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정답 2번이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 줄 알겠어? 아무리 일치라고 잡아놔도요. 일치로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야. 왜? 핵심 원리를 이해를 했기를 원해. 핵심 원리를 이해했었어야만 명확하게 보이길 의도하면서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 일치로 푸는 거는 완전히 그 옛날 스타일이야. 안 돼, 이제 더 이상. 아, 선생님, 저 100점 맞았다니까요. 알았어. 뭐라고 하겠니? 네가 100점인데 내가. 질문. 자, 그러면 이제 7번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단 말이에요. 역시나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의도 설계냐가 중요한데 봐봐. 되게 재밌어 보면 진짜 문제들이. 물론 니는 재밌겠지만 나는 재밌는데 기억은 경쟁을 제한했고 니은은 경쟁을 촉진했잖아. 똑같은 광고인데. 그럼 봐봐. 어떤 경우 경쟁이 제한되고 어떤 경우 경쟁이 촉진되냐요. 그러니까 기억은 경쟁이 제한돼. 즉 뭐가 되는 거예요? 독점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니은은 경쟁이 촉진돼. 독점이 박살나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뭐지? 잠깐만. 무슨 얘기일까? 아, 이거예요. 주제 이름을 잡으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 자,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다. 독점이 됐다. 맞죠? 가격 탄력성이 낮다. 맞죠? 왜? 비싸도 사야 되니까. 반면에 나다. 니은이다.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 정확하죠? 뭔 말인지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은? 얘기했잖아. 아까 그래프 그려줬잖아. 이제 네 번째 그린다잉. 여기 또 있네. 한 번 더 그린다, 여기. 하나면은 접히게. 봐요. 자,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내가 그래프를 두 개 그려줬잖아. 자, 얘는 봐봐. 가격이 이만큼 변했는데, 수요가 이만큼밖에 안 줄어. 즉, 탄력성이 많이 작다 그랬고요. 이게 독점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 경쟁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가격이 많이 올랐더니 수요가 훅 줄어버린다니까. 탄력성이 세진다고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높다. 충성도가 높다. 독점했다. 기억은 독점 시장. 니은은 경쟁 시장. 정답 1번 끝.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리 이해를 해야 보이는 선지들이지 이거를 갖다가 막 내용인치로 푼다고요? 아 진짜 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어떻게 일치로 푸냐? 일치로 풀어놓고 여러분 잠이 옵니까? 여러분 이거 일치로 풀고 나면 10시에 난 보나마나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어떻게 풀었냐 물어볼 것 같아. 불안해서 안 미칩니까? 그렇게 풀어놓으면? 정답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렇게 풀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자 8번 문제 갈 거예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이런 유형은 많이 연습했죠. 지문의 주제, 구조로 원리를 잡아놓고 그거를 보기 같은 데다가 적용하는 유형이라고 했어요. 지문의 주제 구조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1번. 새로 출시한대요. 오케이. 신규 진입이네. 신규 진입할 때 광고를 썼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기존의 것들은 이런 걸 판매 중인데 우리는 신규 진입을 한대. 우리 기업의 신제품은 잠깐만 새로운 성분? 이거 뭐예요? 차별적 인식 가능하죠? 그 다음에 탁월하다. 이것도 차별적 인식 같은데? 국내에서 이것도 차별적 인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는 바뀌어가 옛날에는 일제 미제가 1등이었어. 근데 지금 이제 국산이 최고잖아요. 국산으로 간 거지. 차별적 인식을 시킬 수 있는 단서가 있대. 어떻게 차별적 인식을 시킨다는 거지? 봤더니 이미 경쟁을 하고 있구나 여기서. 그리고 3단락에 나와 있는 전략 툴을 쓰고 있어요. 비용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어. 반면에 우리는 돈이 없대. 어떻게 해야 된대? 우리는 3단락의 첫 번째 정보 전달의 방법으로 가겠대요. 됐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문 핵심 원리 이해 적용이야. 보세요. 성공한다면, 자, 이미 지금 을이 있는 상황에서 갑과 을이 경쟁하는 상황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하는 상황,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는 상황. 맞죠? 2번 선지. 이 광고로 확대된다면 나 주제죠. 나의 2단락 주제죠. 경기 선순환이 된다. 3번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생겨서 이윤이 작살난다. 약화되는 게 아니라 경쟁이 훨씬 더 심화돼야죠. 정답 3번 끝. 됐어? 가의 2단락 2단락 원리 2 됐어요? 여러분 비교 좀 하세요. 일치 문제로 푸는 거랑 이거랑. 당연히 이해는 일치로 푸는 게 훨씬 잘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혼자 방구석에서 할 때 이해가 잘 되는 건 시험장 상황 80분에 돼요 그게? 근데 생각이란 걸 하자 우리 제발. 되겠니?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건 이거야. 선생님 이해가 안 되고 수업 못 따라가는데 어떡해요? 얘기했잖아. 기초 빨리 병행해요. 중급자 과정 빨리 병행해요. 제가 원래 그걸 애써 외면했어. 왜? 그러고 있다가는 폼이 망가져. 근데 올해는 특수해요. 왜? 9월 평가원 난이도를 봐. 평가원도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쉬운 시험의 가능성도 생긴 거야. 또는 고3이지만 고3 같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져 버렸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도 그렇고 평가원도 그렇고 벌써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잖아. 되게 생각이 일치한다니까. 나 깜짝깜짝 놀란다고 진짜. 왜 그러겠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업을 듣고 비슷한 문화, 비슷한 환경에서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사실은. 비슷하다? 아니야 사실은.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수업을 똑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 지금 평가원 교수님들하고. 아시겠어요? 아니 그렇잖아. 제 나이가 내년이면 40이라니까.